저희가 지금 이제 2년 이 과제가 2년이 지나가지고 1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3년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획했던 기획 의도랑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과제가 진행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학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주 짧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은 아까와 같고요. 요걸 목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실제로 과제 발표를 봤을 때 만들었던 슬라이드 위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강 아가면 재건이라고 하는 파트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종원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얼굴 쪽에 어떤 결손이 있을 때 그 결손 부에 대해 가지고 회복을 해주는 거를 구강 아가면 재건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금속을 예전에는 많이 이용했었고요. 이 금속 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작은 그 쪼가리들이 있는데 저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종아리 뼈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한다든지요, 엉덩이 뼈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혈관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뼈를 맞춰가지고 사람 얼굴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원래대로라면은 저게 이제 수술방에서 그 외과 수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환자가 아니고 보통은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 남부 그리고 파키스탄 이런 동네가 좀 많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그 폴리카포라톤 베이스 바이오 프린팅 업체고요. 여러 이런 금속 프린팅 바탕으로 하는 거는 저희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기술은 충분하지만 이 미충족 수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도와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서 뼈를 채취하지 않아도 되니까 환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의료진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 정확한 계획을 수술방으로 가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보면은 사실은 이거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아직은 그 다리에서 뼈를 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쉽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 가이드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이드고요. 그 두 번째로는 환자 맞춤이고 저희가 세계 최초로 한 거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켰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오고 공동 연구를 해왔던 팀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의 개요는 저희가 이제 총괄을 맡아가지고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이 총괄비 1세부를 맡았고요. 1세부 위탁에 이제 여기 이제 김봉주 이사님이 계시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2세부에는 우리나라의 금속 프린팅의 이제 대표 주자인 메디세이 그리고 2세부 위탁에서는 여기서 만드는 임플란트들이 이제 금속이고 어떤 체내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성 첨복단지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3세부 같은 경우는 키스트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3세부 위탁 같은 경우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에서 AR/BR을 여기 한번 통합해보고자 해가지고 위탁이 들어왔고 총 이제 컨소시엄 6개가 들어왔고요. 이 중에는요 대부분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환자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이드를 생성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린팅된 메탈 프린팅들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많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동물 실험이라든지 그 가이드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3세부 키스트 같은 경우는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CT를 3차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3차원에서 메쉬를 처리해가지고 자를 수 있는 수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자른 부분들을 다시 수술방에 재현하기 위한 이 가이드 같은 거 생성하는 기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많이 저희 공동 연구에서 많이 했던 것들인데 이제 가상수술, VR, AR 이용한 가상수술이라든지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 이런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었던 팀입니다. 핵심 연구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을 일단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석하고 이제 저희가 가장 힘든 것 중에서 아까 이제 5층에 가가지고 메디컬 IP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습조 진행을 잠깐 해봤는데요. 이런 임플란트까지 치과용 임플란트까지 넣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수술 계획을 제안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곳에서 이제 저희 협업이죠.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생태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자유롭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1차년도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1, 2차년도가 끝나가지고 잠깐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다행히도 2차년도 끝나고 다음 단계로 진입을 했고요. 협약이 남아있지만 다음 단계로 진입을 했고 더 놀라운 거는 이세부에 있던 그 우수원 박사께서는 연구소장으로 승진을 하셨고요. 그리고 청세부의 키스대에 있던 김영준 박사께서는 거기서 스피노프를 해가지고 작년 11월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연구 세부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관계로. 근데 결과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계획했던 것만큼 이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잘 나왔고요. 이제 저희 2년 동안 연구를 한 거를 보면은 요 유한 요소 분석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임플란트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위탁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김범주 교수님께서 이제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스크류가 들어가고 이 임플란트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파절이 없고 스크류 루시닝이 없는 최적의 자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IRB를 받고 지금까지 수술했던 환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요. 여기 이제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보면은요 이게 사실 뭔 소린가 해요. 저기 보면은 무슨 HCl 뭐 H1 뭐 A1 이런 되게 많은 분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분류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류 기반으로 해서 다시 환자분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을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만든 다음에 도대체 우리가 에러가 생기는 곳이 어딘가 뭐 여기서 많이 가이드 많이 만드시고 가이드 수술 많이 해보셨지만 그 에러가 항상 나오거든요. 도대체 에러가 나오는 곳이 어딘가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을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저희 박사님께서요 진행 중이고 그리고 당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9케이스 정도 이제 메디세이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아마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 정형외과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개발하면요 정형외과 교수님들께서는 이거를 연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거를 잘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왜 그러냐면 이제 뼈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뼈 수술은 자르고 구멍 뚫고 그 구멍 뚫는 위치에다가 나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박는 거냐 이건데 이런 컨셉은 아마 이제 정형외과라든지 저희과라든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기술을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디세이 연구소의 연구소장님도 계시고요. 지금 ISO 17150의 윤수연 연구소장님. 발표 시작. 총괄 책임자이신 이종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아가면 임플란트, 재건 임플란트를 제품을 개발을 하고 제품을 제작을 하고 호화까지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서울대 치과병원, 경희치과병원, 조선대 치과병원, 경원대 치과병원 총 4군데의 병원으로 이제 임상 사례까지 수행하는 것을 이 과제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개발 목표는 2가지입니다. 인공 턱관절 임플란트를 개발을 완료하고 개발되어 완료된 임플란트를 연구 임상 사례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5년 동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개발 같은 경우는 디자인 피드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개발 품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구조의 안전성이 낮거나 하는 부분이 보이고 H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20가지 매 스트럭처를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을 위해서 이제 중앙대학교 이론 교수님 팀과 더불어 각각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동물 시편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양각사나 표면 처리까지 적용을 해서
최종 각각 솔리드라든지 메쉬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쌤 촬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학교에서 토끼 대퇴골의 10마리에 대해서 이식을 하고 6주 후에 BI 측정까지 그리고 푸시아웃 테스트를 통해서 골류라든지 이런 시험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논문을 찾아보고 검색을 해서 이런 지그를 만들고 각각 저런 만든 지그를 통해서 동물 실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 같은 경우는 골류도 안 되어 있고 실험을 하기 전에 그냥 빠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티타늄 위치 정보를 통해서 특히 또 사람이 준 이 시드 정보까지 고려를 해서 뭔가 결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컴퓨터가 비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프린팅된 모델의 표면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 보았는데요. 여기 FDM 이 Z 축에서 좀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요 사진이나 전자현미경 사진 보았을 때 가장 윗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FDM은 각 레이어당 프린팅되는 게 조금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낮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SLA와 폴리젯을 사진을 봤을 때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건 폴리젯 같은 경우에 그 구 세 개를 연결한 그 평면을 만들고요. 가상의 평면을 5mm 더 위에 평면 하나를 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Z축이 설정이 되게 되고 이 원점에서 가상의 점을 또 이 양쪽으로 잡은 평면이 있는데요. 그 평면에 점을 찍어주게 되면 이제 X축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3D 디멘셔널 형태로 보면 물질 두 개를 비교할 때 스포리트 시킬 때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금 이쪽 한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반대쪽은 상당히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X, Y, Z 축에 따라서 딱 일치하지가 않고 서로 달랐는데 그게 이 프린팅하는 어떤 방식의 어떤 특성하고 관련이 해석이 됩니다.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X축으로 조금 팽창이 된 것은 사실 뚜렷하게 FDM 프린터는 팽창이 되게 나온다. 뭐 SLA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좁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프린터마다 또 이제 같은 종류에서도 스케일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지금 부분. 샘플 아까 몇 개씩 왔어요? 10개씩 이 구가 아닌 다른 거에 다른 식으로 해서 중첩할 수는 없었나요? 보통 그냥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프린팅 할 때 또 오차도 만들어질 것 같고 스캐닝 하면서 또 오차도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좀 추가해서 보았으면 말씀하신 중성된 좀 많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얘 위치를 또 어디다 가져놨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뭐 해부학적 랜드마크 뭐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종합시켜서 보는 것 같을까 싶은 생각 들어서.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일반 가공을 하게 되어졌을 때 뭐 그때 보통 오차가 어느 정도 나요? 오차가 허용 오차가 어느 정도? 허용 오차가 치과계에서는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크라운을 제작했을 때 마진 적합도 같은 경우는 한 30만 크라운 정도. 그럼 허용 오차를 고려를 했었을 때 이 벗어나는 정도 범위 허용 범위를 설정해서 이 지오메트리라는 걸 했을 때 퍼센트 루트를 준 상태에서 분석을 하시면 아마 차 범위가 더 줄어들 거고요. 이 숫자는 되게 커 보여서 네, 크죠. 엄청 커 보여서 요즘 실제로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방식이 지금 제일 많이 쓰여요? 사실 가격에 따라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조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데요. FDM 같은 경우는 미선형도
특성도 이렇게 유명한 거지. 너무 갑자기 그러니까 초탄성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하이펠라스틱 성질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기본적으로 콜라겐 파이버가 이렇게 엉겨져 있으면 맨 처음에 항용을 주게 되어지면 매트릭스에 의한 단성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매트릭스에 대한 단성만 나타나는 요거 옆에 있었고 요게 옆에 있었어. 이거는 뭐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색깔 컬러